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TNL 주주님들. 이 TNL 같은 경우 이 실적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지속적으로 커가는 이 외형 성장에 따라 현재 주가도 이런 기대감을 얻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외형 성장이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캐파 증설과 이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, 제가 이 TNL 같은 경우 앞으로의 적정 주가가 과연 얼마쯤 될지 좀 예상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흔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TNL 같은 경우 현재 재무 상황을 보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 컨센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 주고 있다.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을 좀 그림으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간략하게 갖고 와 봤어요, 정보를. 정보를 갖고 와 봤는데,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, 이때 당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 당시 왜 주춤했냐? 바로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이 사람들의 소비 둔화와 그리고 이 원가 증가 등 이런 부분에서 이 성장이 둔화가 됐지만, 추후 다시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TNL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성장이 되냐? 바로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 이 처지엔 트와이트와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이 실적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함께 반영했습니다. 이 C&D 같은 경우 올해 TNL의 주력 품목인 이 트러블 패치 보이시죠? 트러블 패치 수출국을 기존 6개국에서 46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고, TNL 같은 경우 차세대 성장 동력인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마이크로 니들 패치도 올해 이 하반기에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리려고 하는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올해 이제 미국 매출의 예상액을 약 840억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, 지난해 같은 경우 700억 정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20%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,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린다는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또한 이 지난해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트러플 패치를 출시했습니다. 이 TNL이 출시가 했지만 아직까지 이 유럽향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. 올해 이 수출액 증가로 다른 부분에서 이 성장세가 기대가 되지만, 유럽 같은 경우 지난해에 서서히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유럽 시장도 이 패치 관련해서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TNL 같은 경우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 그리고 마이크로니들 이런 주요 제품 캐파를 1250억 규모로 기존 대비 1.25배 대비 늘릴 예정에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이번 6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린 만큼 이 캐파 증설과 앞으로의 이런 성장세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건, 현재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이 피부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, 또 한번 이 패치를 붙이게 된다면 이 지속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붙이게 되잖아요. 저는 아주 가끔씩 써서 잘 모르지만,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과,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정말 향상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 TNL 같은 경우 밸류를 좀 측정해 봤습니다. 어떻게 측정을 했냐? 2024년 여기 PR과 EPS 수치에 있어서 제가 이 프리미엄 가격을 매겨 봤어요. 현재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PR 수치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이 PR 수치가 10배에서 15배면 기존 적정 주가의 가격이 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 프리미엄을 매겨 보니까 이 대략 가격이 이 정도 나오는데,
근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가 앞으로의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봐서 이 미래 밸류를 끌어왔기 때문에 이 주가까지 정말 갈지 아니면 여기서 더 큰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. 하지만 현재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현재 이 기업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TNL 같은 경우 이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하단 구간에서 좀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저항 구간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구간에서 이거에서 이제 저항이 나왔지만 이건 돌파를 하고 최근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위에 매물대가 없는 만큼 이 위로는 상방으로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엇보다 현재 이 움직임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갭 상승을 했는데 이 갭상승을 했던 이유 또한 앞으로 이런 실적 부분, 이 기대가 되는 것과 이 캐파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값어치가 매겨졌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현재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미엄 자체 현재 적정 주가의 가격이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밸류 상향하게 될 시 주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현재 모습을 보면 이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좀 처음으로 좀 중요한 지지라인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의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이 또 지지 라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. 또 6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굉장히 깔끔한 가격이다 보니까 이 구간의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추가적인 이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제 TNL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외국인의 수급이 또 어디로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기간의 수급도 이 차익 실현 물량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매수세가 붙고 있고 연기금 또한 이 매도 차익 실현 물량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은 모양을 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이제 내일 주가가 여기서 더 반등을 보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지는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가가 이렇게 갭상승해서 뛴 만큼 어느 정도 오른 부분 이 갭을 다시 메꾸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파동이 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흐름에 따라 이 주가의 변동성이 앞으로 좀 더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TNL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 성장 모멘텀을 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이 TNL 간략하게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